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정치 경제 분석 9번째 주제는 내후 외환 위기에 몰린 시진핑, 마오쩌둥 찬가에 숨겨진 의미와 의도 편입니다. 패권 전쟁으로 인한 국제 왕따 여파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을 자초한 시진핑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아버지 시중신을 쿠데타 음모 반동 분자로 몰아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장기 구금했던 마오쩌둥의 출생 130주년을 기념하고 마오쩌둥의 업적을 침임하도록 찬양하고 있을까요? 지난 12월 26일은 인류의 역사를 암흑으로 끌고 들어간 장본인인 마오쩌둥이 태어난 날인데요. 마오쩌둥은 1893년 12월 26일 호남성에서 출생했고요. 올해로 13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래 중국인들이 서양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면서 12월 24일은 자신들이 대패했던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를 오히려 승전으로 조작까지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요. 12월 26일은 마오쩌둥의 출생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면서 서양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매년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올해 12월 26일 시진핑은 리창, 짜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상무위원 6명을 모두 대동하고 마오쩌둥 기념당에 가서 마오쩌둥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경대회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마오쩌둥 출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마오쩌둥 출생 기념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잔뜩 마오쩌둥을 축해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오쩌둥은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고 위대한 무산계급 혁명가이자 전략가이고 이론가이며 마르크스주의를 중국화시킨 위대한 개척자이고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 위대한 기초를 세웠다고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개혁개방의 덩샤오핑에 대한 평가는 없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개인 숭배를 반대하는 덩샤오핑을 시진핑이 아주 무시하고 폄하한 것이죠.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이유는 당연히 덩샤오핑이 개인 숭배를 철저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포함해서 집권기간 동안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최대 8천만 명이죠. 중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갔던 마오쩌둥을 잔뜩 축혀 세운 시진핑은 이어진 발언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데요. 시진핑은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통일은 필연적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여 중국과 대만의 양안 지역 발전과 융합을 더욱 심화시키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인 발전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서방국들을 겨냥하여 누구든 어떤 방식이든 대만과 중국을 분리시키려는 것을 단호하게 막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자신이 중화민족을 통일시키는 마오쩌둥을 뛰어넘는 최초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당당하게 미국과 서방국들의 억압을 누르고 미 제국주의와의 경쟁에서도 이기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즉 자신이 장기 집권을 통해서만이 이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시진핑이 인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신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에게 1962년에 소설 유주단 필화 사건으로 당과 인민을 선동하고 정권을 뒤집으려고 시도한 반동분자로 몰리면서 자칫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오랜 동안 구금되었는데요. 시진핑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게 된 것도 마오쩌둥이 시중신을 반동분자로 공작을 해서 몰아서 숙청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마오쩌둥은 시진핑 일가에게는 적이고 일종의 복수의 대상인 셈인데요. 더구나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에 시중신은 소설을 쓸 줄도 몰랐고
남을 시켜서 마오쩌둥을 몰아내기 위해 소설을 쓰라고 한 일도 없었다는 거죠. 소설 류즈단 필화 사건은 마오쩌둥이 조작한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거고요. 시중신과 시진핑 일가는 북경에서 섬서성 농촌으로 쫓겨나서 토굴에서 최소 7년 이상을 지내면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9일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도 끝이 났죠. 그리고 마오쩌둥에게 숙청당했던 덩샤오핑이 1978년에 복권되면서 덩샤오핑에 의해서 시중신도 호남성의 노동자로 있다가 아까는 삼서성으로 쫓겨갔다가 호남성으로 다시 노동자로 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호남성의 노동자로 있던 시중신이 덩샤오핑에 의해서 다시 복권됩니다. 그래서 중공의 중앙에 있는 8대 원로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시중신은 권력투쟁에서 밀려서 은퇴한 뒤에 200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권된 시중신의 후광으로 시진핑은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하북성 정정현의 공산당 현위원회 부서기를 시작으로 공산당 당직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겸하면서 이후에 복권성, 절강성, 상해시 등을 거치고 북경에서 국가부주석, 군사위 부주석 및 중앙당교 교장을 거쳐서 중공 총서기와 중국 국가주석 등 오늘의 1인자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진핑이 왜 마오쩌둥 우상화에 나섰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과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빌미로 10년간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를 떨쳤던 홍위병들은 물론이고요. 당시 홍위병도 아니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 홍위병에게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왜 아직까지도 마오쩌둥의 출생일인 12월 26일과 사망일인 9월 9일이 되면 마치 종교 성지 순례하듯이 마오쩌둥의 고향이나 동상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참배를 할까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려 8천만 명 정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대의 살인마로까지 비판받는 마오쩌둥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파들이나 장점인 후진타오 계열도 마오쩌둥의 실정과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해 왔는데요. 왜 시진핑과 시진핑 친위대 그리고 홍위병과 친홍위병들조차 마오쩌둥을 다시 숭배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기이한 것은요. 이런 마오쩌둥의 과잉 숭배 현상은 시진핑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지난 10여 년간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 3기 첫 해인 올해 2013년 12월 25일에는 더구나 기이한 것은 이런 마오쩌둥의 과잉 숭배 현상은 시진핑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지난 10여 년간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3기 첫 해인 올해 12월 25일에는 마오쩌둥의 고향인 호남성의 호남 사범대 식당에 마오쩌둥의 출생을 기념하는 대형 생일 케이크가 걸렸는데요. 학생들이 마오쩌둥 동상으로 몰려가 마오쩌둥을 추념하고 참배까지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대학을 당시에 없애기도 했는데 교육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10년 동안. 자, 이런 현상을 본 일부 중국인들은 시진핑 시대 마오쩌둥 2.0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언제 다시 대약진과 대기야 2.0과 문화대혁명 2.0 시대가 올지 모를 일이며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화로 경제 위기에 몰린 시진핑이 대약진 2기와 문화대혁명 2기를 선포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 게다가 3년 뒤인 2026년에 시진핑이 설마 이거 문화대혁명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을 중국인들이 제기할 정도로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는 지금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는 것일까요? 예. 장기간 집단 부패로 썩어 문드러진 중국 공산당의 중국 통치는 이미 통치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체제에 대한 정당성이 무너진 지 오래죠.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은 노동자 농민의 나라도 아니고 인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당했다는 중공은 인민을 노예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마오쩌둥이 다 말아먹은 공산당의 통치, 당위성과 체제 정당성은 덩샤오핑의 결단으로 시작된 개혁개방 41년의 노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마오쩌둥을 흉내내며 1인 장기 집권 우상화에 빠져버린 시진핑과 측근들에 의해 다시 중국 사회는 대약진 2.0과 문화대혁명 2.0 시대의 도래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오쩌둥 출생 130년, 시진핑은 왜 아버지를 반동으로 몰아 숙청한 마오쩌둥을 적극 찬양했을까요? 이것이 이번 방송의 질문인데요. 그리고 왜 홍위병은 물론이고 일반 인민들도 마오쩌둥 시대를 회상하며 마오쩌둥을 종교화하고 신격화하고 있을까요?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오쩌둥은 왜 죽어서도 종교 집단보다 더 광분한 숭배를 받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희대의 도살자로 비판받는 마오쩌둥이 정말 위대하다고 시진핑이나 친위대 및 홍위병이나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해답 찾기의 출발은 그룹핑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그룹들의 특성과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즉, 우선 마오쩌둥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들을 나누어 보면 세 가지 그룹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현재의 권력 독점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시진핑과 시진핑 친위대 및 현재 시진핑 시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실세 주류파들을 이 그룹에 묶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과거 권력 독점을 했던 과거 권력 독점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홍위병이죠. 이들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아직 여러 부문의 현직에 있지만 주류에서 밀려났고 곧 은퇴를 해야 하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과거에 화려했고 막강했던 자신들의 과거 권력을 회상하는 그룹이죠. 세 번째 그룹은 개혁개방의 성과에서 소외된 최하층 인민 그룹입니다. 기층 계층이죠. 이들 중에는 젊었을 당시에 홍위병에게 들지 못했고 홍위병이 되지도 못했죠. 그리고 홍위병들의 위세에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희생자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난 40여 년의 개혁개방 경제 과정에서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빈민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양극화 현상으로 오히려 마오쩌둥 시대보다 더 바닥으로 추락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정리하고 나면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이 보이죠? 그리고 동시에 각 그룹이 원하는 목표나 불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현재의 권력 독점 그룹은 왜 마오쩌둥을 숭배할까요? 한마디로 부족한 권력 독점 정당성과 당위성으로 점점 더 많은 불만 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불안해지고 있는 권력 독점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마오쩌둥 숭배를 이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진핑의 예를 보면요. 시진핑은 지난 11년의 집권 동안 이번까지 모두 3차례 마오쩌둥을 참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집권 첫 해인 시진핑 1기 첫 해인 2013년 12월 26일 10년 전 마오쩌둥 출생 120주년을 기념하며 하면서 참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 2기 시대인 중국 건국 70주년 전날인 2019년 9월 30일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진핑 3기인 바로 올해 12월 26일입니다. 시진핑은 3번 마오쩌둥을 참배를 했는데요. 11년 동안 2013년과 2019년의 2번의 참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활동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진핑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추정되는 리커창 전 총리를 비롯해서 공청단과 상하이방 소속의 상무위원들을 함께 대동하고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세 번째는 이전과는 다르죠. 완전히 수적으로 구성된 시진핑 친위대의 6명 상무위원 전원을 대등한 집단주도 체제가 아니라 수직 체제로 거느리고 간 거죠. 이미 사실상 1인 체제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어떤 측면에서는 1인 집권의 권력만으로만 본다면 마오쩌둥보다 적어도 대등하거나 오히려 친위대 배치로 마오쩌둥을 넘어선 시진핑이 굳이 마오쩌둥을 숭배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마오쩌둥을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덩샤오핑을 비판하면서까지 적을 만들면서 마오쩌둥을 지켜세울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시진핑은 자신의 1인 장기 집권 정당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왜곡시켜왔습니다. 자신만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끌 수 있다며 일찍 서두른 미국과의 패권전쟁으로 잘 나가던 40년 개혁개방의 경제발전 공든탑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차이나 리스크, 탈중국화, 피크 차이나 이런 키워드로 대변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중국을 떠났고 해외 오더 급감으로 중국 내 기업 줄도산과 대량 실업 대란을 자초했습니다. 시진핑은 비록 1인 집권 강화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중국 사회의 혼란과 중국 경제 몰락의 주범이 되었고요. 집단 부패의 맛을 들였던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부패 먹거리 부족으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진핑의 돌파구는 대만 통일 문제와 미 제국주의의 침략 이슈를 계속해서 국내에서 자극해서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돌리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 단결을 위해 마오쩌둥 신격화가 필요했던 거죠. 과거의 권력을 독점하고 휘둘렀었던 두 번째 그룹인 홍위병들은 은퇴 또는 은퇴에 직면해서 다시금 과거의 권력이 그립고 다시 그 영광을 재현해보고 싶은 욕망과 함께 과거의 환상으로 자신의 현 상황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오쩌둥을 집단으로 참배하고 도시거리 곳곳에서 홍위병 복장으로 다시 나타나 새해를 과시해가면서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인 대다수의 최하층 인민들은 과거에도 홍위병들에게 짓눌렸고 지금도 양극화로 경제발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최빈민층이지만 오히려 과거 마오쩌둥 시절에는 모두가 못 살았고 배급제로 거의 평등했기 때문에 그때는 양극화라는 게 없었죠. 희생자도 아니었고 그러나 지금은 40여 년의 경제발전에서 고생만 드립다하고 완전히 소외된 천민이자 최빈민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에요. 양극화에 어찌 보면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셈이죠.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했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는 가장 큰 희생자. 따라서 차라리 이들은 옛날 마오쩌둥의 평등한 시대로 모두가 같이 아예 못 사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거죠.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시진핑 친위대 일색으로 중공의 최고 지도부가 구성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시진핑의 중공 당내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시진핑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시진핑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실업대란과 경제 불황에 민심은 이미 시진핑에게서 이탈했고요. 11년째 진행 중인 부정부패 척결 명목의 반시진핑파 숙청으로 공무원과 군인들마저도 시진핑에게서 멀어지고 있고요. 공산당 내부에서조차 시진핑 친위대 일색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독점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각 분야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욱더 높은 강도 높은 사회 통제와 숙청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시진핑의 독주에 반 시진핑 그룹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죠. 이는 마치 작용과 반작용처럼 혹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형국으로 잠재적이지만 언젠가는 노출될 대립이 격화일로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이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 공산당 내부의 균열과 파열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잡았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는 시진핑과 친위대, 갈수록 가관으로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는 반대 세력들, 이 두 그룹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것은 실제 마오쩌둥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단지 마오쩌둥의 허상을 빌려서 자신들의 권력욕이나 욕망이나 허구적인 야망을 채우고 싶을 뿐이죠.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그만큼 이들의 욕망이 헛된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허상을 빌려온다고 해서 과연 시진핑 리스크가 해소될까요? 시진핑과 친위대 및 홍위병들에게 매년 12월 26일은 마오쩌둥의 출생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 시진핑파들에게 매년 12월 26일은 단단했던 소련이 해체된 날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중공이 무너지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그날이 바로 역사에서 마오쩌둥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시진핑을 비롯한 모든 공산당원들에게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